밤 11시. 불 꺼진 방 안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건 스마트폰 화면뿐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는데 이제 진짜 자야 하는데 머리로는 수백 번 다짐합니다. 하지만 엄지손가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화면을 쓸어 올립니다. 유튜브 쇼츠의 화려한 영상들, 인스타그램 속 친구들의 완벽한 휴가 사진,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의 연예 기사들. 딱 5분만 더 봐야지 했던 것이 어느새 새벽 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눈은 뻑뻑하고 목은 뻐근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어떤가요?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면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머릿속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짜증부터 밀려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사 화장실에 앉아서도 우리는 좀비처럼 또다시 스마트폰을 켭니다. 쉬고 있는데 쉬는 것 같지가 않고 무언가 해야 하는데 의욕은 바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빠졌을까? 나는 왜 쉬어도 피곤할까? 오늘 소개할 책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 스탠퍼드 의대의 나 램키 박사는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쾌락에 절여져 완전히 고장난 상태입니다. 오늘 북치특히는 쾌락의 홍수 속에서 나도 모르게 도파민 중독자가 되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강력한 뇌과학적 해결책을 담았습니다. 특히 영상 뒷부분에 나오는 고통을 스위치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1년 뒤 지치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치트키를 획득하세요. 이 책의 핵심을 꿰뚫기 위해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평범한 직장인 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훈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대리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상사에게 깍듯하며 퇴근하면 딴짓 안 하고 집으로 곧장 갑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모범생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퇴근 후 시작되는 보상 타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매운 떡볶이나 기름진 치킨을 시키고 맥주캔을 따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를 켭니다. 이게 지훈 씨의 유일한 낙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고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드라마 한편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다음 화 보기 버튼을 누르다 보면 어느새 시즌 하나를 밤새워 다 보게 됩니다. 분명 재미있어서 보는 건데 표정은 무표정합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상을 끄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과 이유모를 불안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지훈 씨는 생각합니다. 아, 요즘 내가 우울증인가? 기분 전환을 하러 쇼핑을 좀 해야겠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쌓인 택배 상자를 뜯는 기쁨도 딱 1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더 강한 자극, 더 매운 음식, 더 짧고 빠른 영상. 지훈 씨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끊임없이 쾌락을 채워 넣지만 마음의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도대체 지훈 씨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에나 램키 박사는 말합니다. 지훈 씨의 머릿속에 있는 쾌락과 고통의 저울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뇌 속에는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 접시는 쾌락, 왼쪽 접시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이 저울이 언제나 수평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항상성이라는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씨가 자극적인 영상을 보거나 야식을 먹으면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이 팡 터지면서 저울이 쾌락 쪽으로 확 기울어집니다. 기분이 아주 좋죠. 하지만 우리 뇌는 이 불균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 반대쪽인 고통의 접시에 무게를 싣기 시작합니다. 전문 용어로 신경 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렘린이라고 부르는 작은 괴물들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쾌락을 강하게 누를수록 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고통 쪽 저울에 더 많은 그렘린들을 뛰어내리게 합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을 끄거나 야식을 다 먹고 나면
쾌락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고통 쪽에 올라탄 그렘린들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울이 쾅 하고 고통 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이유 없는 짜증, 불안, 우울, 그리고 강렬한 갈망을 느낍니다. 이 고통을 잊기 위해 우리는 다시 스마트폰을 켭니다. 하지만 뇌는 이미 학습했습니다. 또 쾌락이 들어오네. 이번엔 그렘린을 더 많이 보내야겠다. 결국 내성이 생겨서 예전만 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 만성적인 도파민 결핍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괴롭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은 무기력의 상태. 이게 바로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번아웃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시소 타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북치트키가 이 책에서 뽑아낸 단 하나의 인생 공략법을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쾌락을 좇지 말고 자발적으로 고통을 먼저 누르십시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샤워를 하거나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달리기를 하거나 어렵고 지루한 독서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건 명백한 고통입니다.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놀랍게도 다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는 쾌락 쪽 저울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이때 나오는 도파민은 스마트폰을 볼 때 나오는 값싼 도파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은은하고 오래 지속되며 정신을 맑게 해주는 아주 건강한 도파민입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합니다. 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회복력을 높여주는 현상이죠. 여기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쇼폼 영상을 보며 쾌락을 좇는 삶입니다. 이 사람은 영상을 끄는 순간 찾아오는 허무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렘린들이 짓누르는 고통 때문에 내일 아침은 더 피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퇴근 후 운동화를 신고 30분간 땀 흘려 달리는 고통을 선택한 삶입니다. 달리는 순간은 죽을 만큼 힘들지만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했을 때 엄청난 상쾌함과 성취감이 밀려옵니다. 뇌가 보상으로 주는 천연 도파민 덕분입니다. 이 사람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책을 읽거나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게 얻은 쾌락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비싼 이자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통은 반드시 성취감이라는 보상을 줍니다. 오늘 소개한 책 도파민 네이션은 단순히 참으라고 말하는 꼰대 같은 책이 아닙니다. 고통과 쾌락의 저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최고의 뇌과학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금부터 딱 4주만 여러분의 뇌를 리셋해 보십시오. 뇌과학자들은 망가진 보상 회로가 회복되는데 최소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지루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함 대신 일부러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북치트키가 감히 예언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삶에 적용한다면 1년 뒤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만성 피로 대신 설렘이 가득할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흘려보냈던 시간들이 운동과 독서 그리고 몰입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도파민의 노예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 너머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진짜 쾌락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강력한 책 치트키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